사실 처음에 부채 얘기를 해서 저렇게 엉뚱한 사람들이 있나 그래가지고 대비를 제대로 안 했습니다. 아니 무슨 부채가 그 부채라는 것은 다 부채가 우변에 있으면 좌변에 부동산 계정이 다 있는 거거든요. 그리고 그 행안부하고 사전 협의를 다 합니다. 우리 마음대로 쓸 수가 없어요. 오히려 지금 중앙정부에서 쓰는 거는 사실 국회밖에 통제가 안 되고 그 공사공단이 뭐 부채가 뭐 1000조 다 보면 1000조라는데 그건 좀 문제가 될 것 같아요. 근데 우리는 중앙정부의 예산의 5% 정도까지는 해당되거든요. 앞으로는 10%가 될지도 모르는데 막말로 얘기하면 한 50조 정도가 부채가 돼도 큰 문제가 없다고 볼 수도 있습니다. 그런 기준으로 보면. 그런데 도대체 무식해도 분수가 있지 뭐 저렇게 가지고 7조가 있다고 저렇게 문제를 삼나 그래서 난 처음에는 하도 어이가 없어서 그랬더니 그게 사실 먹혀 들어간 겁니다. 그러니까 제가 눈높이를 아주 그 서민층하고 맞춰서 그걸 자세히 설명을 해야 되는데 이게 어떤 어려움이 있느냐 하면 부채 7조인데 이게 뭐 하루에 이자가 얼마나 하고 이렇다 하면 그건 한 10초면 끝나는데 저는 이걸 한 5분 10분 동안 설명을 해야 돼. 이걸 이렇게 돼서 이렇게 됐고 앞으로 이렇게 갚고 이러면 우리 시민들한테 좋고 이걸 설명을 해야 되기 때문에 그게 좀 잘 안 됐던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이번에는 사전에 설명을 좀 많이 하려고 그러고 뭐 설명할 것도 없어요. 이제 더 늘어났기 때문에 더 늘어나서 뭐 부채 가지고 얘기하면 좀 이상한 사람들. 그래서 내가 갚는 것만 어떻게 갚겠다. 당신 어떻게 갚을 거예요? 갚는 것만 얘기하려고 합니다. 어떻게? 이제 아주 이제 전 국민이 우리 인천이 부채 도시라고 인식이 되어 있어요. 사실 제가 지난 그 대선 경선에 이제 나갔죠. 박근혜 대통령하고 이제 경선을 했는데 뭐 제가 무슨 바보도 아니고 제가 나가서 박근혜 대통령을 꺾고 대통령이 되겠다고 생각을 했겠어요. 무슨 근데 우선은 제가 너무 억울해서 아니 이게 도대체 이렇게 잘못 알려질 수가 있나 해가지고 다녔더니 전국을 다녔는데 제가 전국에 40일 동안 다녔는데 미니버스로 다녔는데 그 5,500km를 달렸더라고. 나 혼자 다닌 게 5,500km예요. 엄청 다닌 거죠. 서울 부산을 10배 더 다닌 건데 근데 저 시골에 가도 인천에 부채 때문에 큰일 났다면서요? 이러는 거야. 이제 부채가 큰일 났다. 도대체 이게 말이 되느냐고. 아니 부채 있다고 소문이 나면 누가 여기 가서 투자하겠어요? 근데 인천의 부채가 크게 문제가 안 됐고 지금도 해결을 해야 될 수가 있어요. 정부에서 부채가 많은데 너희들 조심해 이래도 우리 좀 주세요. 더 주세요. 이자도 비싸지도 않아요. 중앙정부에서 우리가 한테 얻어쓰는 거는 자꾸 더 얻었어야 돼. 어떤 면에서는 안 되면 중앙정부가 갚아주겠죠. 인천이 그동안에 얼마나 인프라가 열악했습니까? 투자가 안 돼서 그런 거예요. 부채도 자산이야 그런 경우에. 아무튼 그런 상황이고 뭐 서울이나 부산이나 이런 데 비해서 우리가 부채 비율이 높지도 않았어요. 근데 아까 여기서 봤다시피 우리는 제가 2002년 때 62조 인천 부동산 시가총액이 부동산 시가총액이 왜 중요하냐면 이것이 세금의 근원이기 때문에 세금이 부동산 곱하기 얼마 아니에요? 재산세, 등록세, 취득세 이런 것이. 우리가 2002년도에 62조예요. 부산이 얼마냐? 96조예요. 이게 국토부 발표입니다. 부산이 얼마냐? 상식적이죠. 부산이 우리보다 1.5배 많을 것 같죠? 사실입니다. 근데 2010년에 어떻게 됐느냐? 인천이 210조가 됐어요. 210조. 3배 반이 올라간 겁니다. 부산이 얼마인지 알아요? 156조야. 부산이 거꾸로 우리의 3분의 2가 된 거예요. 8년 동안에. 이 변화가 뭐냐? 이 기체를 비롯한 여러 가지 투자와 이런 계획을 적극적으로 했기 때문에 이런 일이 온 겁니다. 근데 무모하게 이걸 할 수 있느냐? 안 되는 거죠. 인천공항이 있고 중국이 있고 이래서 한 거고 이것을 마켓에서 호응을 한 겁니다. 이거를 연계해서 생각을 해야지. 복식부기를 다 해야 되는데 이걸 단식부기로 앉아가지고 이러고 앉아있으니 한쪽만 보고. 그러니 제가 얼마나 저 사람이 지금 저게 제대로 뭐 공부를 한 사람이야 이런 생각을 한 거죠. 터무니없이도. 그걸 자세히 국민들한테 설명을 했어야 되는데 그러니까 지금은 이제 그런데 한 가지 더 말씀을 드리면
아마도 이제 우리가 이제 기초자치단체 같은 경우에 지금 아마 230개쯤 되는데 실제로 세금을 가지고 월급을 못 주는 데가 한 30군데 돼요. 우리 인천은 예산이 8조. 제가 옛날에 있을 때 8조인데 지금도 8조야. 제가 지금 시작을 했으면 12조쯤 됐을 거예요. 12조. 제 계획은 그랬어요. 예산이 올라가는 겁니다. 인구도 늘어나고 사업이 활성화되고. 근데 지금 8조인데 우리가 임금이 얼마냐? 3천억이에요. 3천억. 4% 5%밖에 안 돼. 그런데 기초단체는 어때요? 세금을 걷어가지고 월급을 못 주는 데가 30군데가 넘는다니까. 월급을 못 주는 데 실제로. 그러면 그런 데는 벌써 다 망해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도대체 행정도 모르고 재정도 모르고 아무것도 모르는 소리야. 도대체 무식의 소치지. 예? 그거를 전 국민들한테 하는데 그게 떡하니 29억을 모자라서 월급을 못 줄 정도다. 그러니까 완전히 모든 국민이 인천이 큰일 날 줄 아는 거예요. 어떻게 매달 우리가 5천억에서 7천억가량 세금이 들어왔다 나왔다는 거예요. 8조니까. 그리고 인천 시금고하고 시금고가 그때는 신한은행인가 여기 300억의 스와프 자금이라는 것이 있어요. 저 있을 땐 그랬었어요. 우리가 왜 IMF 때 요번에 르만 사건 때 그 미국이랑 스와프를 300억 불 했다고 그러고 뭐 지금 일본하고도 스와프를 했는데 일본은 지금 안 하겠다고 그러고 뭐 이런 게 있잖아요. 박 대통령이 다니면서 몇 군데 하고 자금이 며칠 동안 어려울 때가 있잖아요. 몇 달 동안 어려울 때를 위해서 여유 있는 데고 서로 주고받고 하자 이런 게 있는 겁니다. 그래서 300억은 자동적으로 이렇게 들어오게 됐어요. 왜? 그 다음날 세금이 들어오고 이틀 있으면 세금 들어오니까. 근데 그 시 재정에서 지출 중에서 제일 먼저 해야 되는 게 월급 주는 겁니다. 제일 먼저. 그 다음에 임대료, 그 다음에 고정비, 그 다음에 고정사업비, 그 다음에 임의사업비 이렇게 나가는 거예요. 그러면 그 예산 편성을 잘못했거나 아니면 무슨 뭐 행정착오거나 아니면 행정을 모르거나 이런 건데 29억을 없어가지고 인천시 공무원들한테 월급도 못 주는 인천시라고 그러니까 그냥 인천이 완전히 다 망한지 안다니까. 시골 아주머니들도 그래요. 시골에 음식점에 갔더니 응? 제가 이제 40일 동안 완전히 매식을 하고 다녔으니까 아침 점심 저녁 모텔에서 자고 그러면서 지금 인천시장 이렇게 했다고 저기 괜찮아요 인천? 할머니가 이러고 앉았다니까. 대체 말이 되느냐고. 기업을 하든 집안을 하건 뭐라든 좀 어려워도 우리 아무 걱정 없어요. 걱정. 그래야 돈을 구워주지. 그래야 돈을 투자하지. 그냥 가장이 다니면서 사장이 다니면서 우리는 망했어요. 누가 돈을 주고 누가 투자하냐고. 아니 중앙정부에서는 아무 말 안 하잖아요. 중앙정부에서 우리 인천이 저 문제 있다고 얘기를 하냐고요. 중앙정부에서 얘기를 안 해요. 지금도 그럼 중앙정부에서 이제 제재를 하죠. 제재를 사전에. 근데 괜히 자빠져가지고 어린애들 뭐 배고프면 사탕 달라고 그러듯이 누워가지고 뱅뱅 울고만 있으니 그 부모가 아니라 다른 사람들이 이게 도대체 무슨 일이냐 이게 세상에 어떻게 이런 일이 다 생길 수가 있느냐. 저는 그래서 이게 이렇게 긴 얘기를 한두 마디 말을 이길 수 있는 방법이 없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번에는 제가 진실을 우리 시민들한테 알려서 절대로 어떤 시민들의 삶을 야바위 당하지 않게 그렇게 아주 최선을 다하겠습니다.